제3장의 6번째 주제에 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찾는다의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나와 남이 바라는 것이 달라서 충돌할 때 남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나와 남 둘 모두에게 좋은 일을 찾는 것으로 마음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최근 그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립니다. 이때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멈추고 다시 가만히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떠오르는 반응과 판단을 멈추면서 그를 바라보면 그에게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남을 볼 때 우리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습성을 내려놓고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서 정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섣부르게 판단하기를 멈추고 상대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또 사람을 볼 때 나와 똑같이 저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을 보고 대하면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돌이 점점 없어집니다. 또 이렇게 하면 사는 게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만 선택했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일도 수월하게 잘 진행됩니다.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건 내가 남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고과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존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나한테는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 당연하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를 다시 저 사람에게 돌려서 똑같이 저 사람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든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존중을 정의하니까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왔고 제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는 사회나 시대가 존중이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 있는 주제긴 한데, 예를 들면 여러 이제 집단마다 서로 존중하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한국 사회에 이제 과정이겠지만 지금 젠더 간의 존중이 심각하게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난 대선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선 전략에 그 젠더 간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남염이 이제 좀 이용이 된 정도로 지금 젠더 갈등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젠더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젠더가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젠더 간 존중을 할 수 있을지 이 불교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난 중요하다 봐요. 하나는 이제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나 도움이 되나 하는 이 두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사람은 남자임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난 거는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형제 남형제도 있고 여형제도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버지 다 남자 여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혐오한다, 남자를 혐오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혐오한 사람은 특정한 뭐 성격을 가진 안 좋은 사람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서길에 내가 참 좋아하는 아버지지만 남자지만 그래도 이도 남자다. 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삶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정확히 이래 보면 여혐, 남혐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좀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즐거웠다면 혐오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힘들었던 무슨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어떤 점을 정폭시켜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겼지 않나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래 잘 보면 애 때부터 애기 때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약간 크면은 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그다음 좀 더 커서 이 남자 여자가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다르게 본다. 뭐 굴레를 씌웠다는데 난 그렇게 안 봐요. 보이는 게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양상도 다르고 관심도 좀 다르고 그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를 땐 또 난 다른 이유가 있다 봐요. 충분하게. 근데 그 다른 이유를 좀 이래 심도 있게 이래 잘 보는 것보다는 이걸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혐오가 시작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또 남자 여자가 좀 달라요. 또 여자인 경우는 가족을 잘 챙기고 또 남자는 뭐 가족도 챙기지만 바깥 활동도 하고 바깥에 관심도 있고 이렇잖아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거를 정말 우리 생각이 개입되거나 우리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정확히 본다면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 그것을 잘 보면 그것이 나한테 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여자는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배 속에서부터 힘들지만 잘 챙겼잖아요. 또 이제 이래 출산을 해서 아이들이 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고 막 이상한데도 그거 다 이래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남자는 좀 이래 애가 안 좋은 거 하면 막 이래 화내요. 안 하고 저는 뭐 어디 갖다 버리라는 거 이럴 수 있는데 여자는 그거를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가 보지 못하는 그거로서 키우고 먹이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여자가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되게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보통 모성이라는 것도 뭐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강력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자식은 거의 종교 비슷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나에 대한 종교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챙기는 거는 대단해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가정을 좀 챙길 때, 그 어떤 남자는, 저 시야가 좁아. 이렇게 비난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또, 남자가 또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것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연애 시기에도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여자는 남자가 오로지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그냥 약간 전형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내 생각을 많이 하고 나를 챙기고 이런 거에 비해서 또 남자는 뭐 여자도 사랑하지만 또 다른 관심도 있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 하고 생각할 때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생각해요. 사실은 혼자 살면 제일 편하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연애도 안 하면 제일 편할 거예요. 또 결혼도 안 해도 편할 거예요. 편한 만큼 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정말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것이 오늘날 내가 있게 한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보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들었던 걸 가지고 뭘 보면 자칫하면 그런 남혐, 여혐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적어도 내가 좀 남자 입장에서 여자 만났다 피곤하다.
그냥 피곤하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혐오까지는 나는 곤란하지 않나. 그게 너무 나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남녀가 서로 만나고 또 뭐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뭘 서로 맞춰가고 서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만큼 또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연애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또 직장에서 여자 동료와 문제가 없잖아요. 잘 가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뢰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보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간다면 뭐 여혐, 남혐도 줄어들지 않을까, 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거 싫다 정도가 아니라 혐오까지 가려면은 뭔가 자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경험이. 네,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예. 그거 좀 이해하고 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여자다 이래 생각, 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뭐 그러면은 왜냐면 뭐가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째 보면 이 지구라는 어째 보면 다른 동물도 많고 척박한 속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뭐 유전자 속에 어떤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문명화되면서 우리는 좀 자연에서 많이 이탈돼 있어요. 이탈돼서 전에 같으면 뭐 당연하게 서로 이래 볼 것도 지금은 이제 뭐 이미 너무 자연스러운 데서 많이 이탈돼 있기 때문에 막 자기 눈으로 막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약간 이거 좀 벗어난 거긴 한데 여기 젠더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궁극적인 실제 물질과 정신 볼 때 그때 이제 뭐냐면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이잖아요. 그거 관찰하실 때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관찰하면 그게 호르몬 같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물질이 1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탁 보면 그냥 그 남자 속에는 남성 물질이 있어요. 남성 물질이라는 건 좀 이래 좀 진취적이고 뭐 이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성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딱 이렇게 보여요, 그냥. 예, 그냥 보여요. 호르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땅 하면 땅에 이게 딱 보이듯이 그게 탁탁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유흥의 말은 좀 내가 동의하기 어렵죠. 유흥은 뭐 우리 속에는 여성적인 거, 남성적인 거 뭐 같이 있다는데 수행해서 보면 남자는 남성 물질만 있어요. 예. 여자가 보면 또 여성 물질만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그래서 남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이제 남의 마음에 가까이 하는 연습이 이제 여기 있어서 저도 좀 해보고 내담자분들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결과가 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니까 제가 이제 해보면은 저도 이제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좀 약간 어리버리해갖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챙기지 마 이런 게 아닌데 뭐 좀 제 걸 못 챙겨갖고 나중에 좀 서운하거나 좀 힘들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사람 좀 불편하고 가까이 오면 좀 무섭고 뭐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을 계속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막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뭐 좀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또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싫지는 않더라고요.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했더니 싫지는 않은데 무섭지는 않은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부부 상담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엄청 격렬한 상태에서 와서 막 이렇게 상담해서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혼하겠다 이럴 때 아니 왜 이제 괜찮다면서 그래도 굳이 같이 살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상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섭거나 싫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제가 이 연습에서 지금 뭐가 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뭐 잘못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저 사람 싫다, 잘못됐다, 뭐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돼보는 훈련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뭔가 이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뭐 굉장한 나는 좋은 현상이라 봐요. 왜냐면 그래 되면 적어도 싫어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두려운 이런 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그 사람 비교적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지점에서 뭐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고 난 뒤는 그 다음은 뭐 개인의 자유라고 나는 봐요. 왜냐면 일단 잘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뭐 잘 알고 내가 싫어하거나 뭐 이래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난 또 같이 있기 싫다 하면 같이 안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안 있을 때는 적이 되진 않아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내 상태가 이제 그런 걸 다 알아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뭐 같이 안 있어도 되죠. 그렇지만 내 자신을 잘 볼 때 거기서 좀 더 내가 노력한다면 더 또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공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째 보면 이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좀 같이 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음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 보면 나한테 좀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피해가 올 수 있고 또 어째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내하고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게 또 어째 보면 나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조직이다. 그러면 나는 요런 걸 커버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커버하면서 우리 조직이 좀 더 많은 걸 커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까지가 기본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는 기본으로는 누구든지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거 알았지만은 아직은 내가 뭐 더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제 거기서 지금은 내가 요 정도지만 또 다음에 또 되면 거기서 딱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다음엔 또 내가 또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다음엔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봐서 그 사람과 내가 어쨌든 인연이 됐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인연이 안 되면 어떻게 있겠어요. 좀 어째 보면 어떤 조직에서 만났다 나도 그 조직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그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내가 쉽게 그 조직을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잘 여기서 있고 이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공존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우지만은 내가 또 힘든 건 좀 피해가는, 피한다기보다 그건 잘 이래 처리하는, 뭐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이제 자꾸 마음을 이래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 마음 다스리는 거, 이거를 이제 계속 병행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잘 안 되고 내담자분도 잘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 항상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내한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판단이 들 때는 그 앞에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보는 것의 결과예요. 보고 있는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보는 걸 좀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선인낙과 악인곡과를 기억하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제 실천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에 이제 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오계라는 게 또 그러한 상황에서 좀 되게 좋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자체로도 좀 보호하는 원리도 되고 또 그거를 나한테 적용할 때 저절로 나도 존중이 되고 상대도 존중되고 어쩌면 이제 가족이나 사회도 존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불교 정신치료를 만약에 알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 그랬을 때 5개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5개를 보면 늘 괴로워요. 왜냐면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문제다. 그래서 엄청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아, 이거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보다는 오기가 있으니까 이게 좀 나를 보호한다? 그렇죠. 그쵸. 네, 요걸 두고 내가 좀 하여간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다 하니까 좀 갈등이 없거든요. 좀 그래서 이렇게 오기가 이러한 남도 좋고 나를 좋은 그 실천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개가 나를 보호한다. 그게 참 맞는 말인 게요. 우리는 이제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정확하게 보면 이 눈꽃만큼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조건된 데서 나와요. 근데 그 조건된 게 잘못되어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걸 막 해요. 이게 몸과 마음이. 이제 그럴 때 몸과 마음이 그래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개를 이래 지킴으로써 개라는 걸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개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이 또 우리가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면 나중에 이제 개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개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는 뭔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제 일단은 그 오개란 걸 잘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오개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개는 그냥 제가 진짜나 지켜야 되는 그냥 단순한 개로 생각하고 이제 비구 이제 스님들은 뭐 엄청난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뭐 오개를 한 번도 오개를 안 지키는 생활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불교도 모르고 또 철저히 지키기 전까지는 오개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10개라는 게 있어요. 6개부터 또 10개가 요건 이제 사미들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절에 수행하러 가면 그 8개를 또 지켜요. 8개 지키고 그 다음 10개 비유가 되면 227개를 지켜요. 난 그걸 다 해봤어요. 이제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이래 보니까 5개가 제일 중요해요. 5개가. 그것도 1번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살아있는 건 죽이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5개 같으면 살아있는 건 죽이지 않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내 거 아닌 거. 그건 안 취한다는 게, 훔치지 않는다. 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는다. 요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건 재밌는 게 5개일 때는 잘못된 성관계를 안 한다. 성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한다고 8개 되면은 성관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잘못된 성행위가 아니라 성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술 마시지 않는다인데, 이래 보면, 이 계율 중에 보면, 빠라지카라는 게 있어요. 빠라지카. 빨리 그러면 빠라지카인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성단에서 추출되는 죄예요. 그거 어기면은 이제 추방되는 게 이제 스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요 네 가지가 요거. 그러니까 뭘 죽이잖아요. 물론 뭐 동물 죽이는 건 해당이 안 돼. 사람을 죽이면은 성단에서 무조건 추출돼요. 예. 1번 개. 훔쳐도 무조건 쫓겨나요. 그 다음에 성관계에도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이거는 약간 특수하게 해서 우리가 보면 선정이라든지 또 성자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선정을 이제 성취하지 않고도 나는 선정 성취했다. 그러면 성단 추방제예요. 거짓말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예류자나 일례자가 아닌데 나 예류자다. 그러면 그것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키는 5개가 엄청난 게예요. 그거를 어기면은 스님은 스님 생활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5개를 근데 이래 잘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개를 볼 때 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요 모든 개가 보면 나는 뭘 하지 않는다예요. 또는 뭐 이래 조금 더 가면 나는 그거 하는 걸 삼간다 이래 되거든요. 그 말이 안 한다에 안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한다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걸 실천하는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죽이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 다음 조금 나아가서 잘 보살피고 사랑하고
또 잘 챙기는 것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죽이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잘 보살피고 잘 사랑하고 이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뭐 최소한도로 실천하는 사람은 안 죽이겠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걸 안 훔친다. 이거는 내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도 안 주워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 아닌 건 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훔친다 하는데 내 거 아닌 거, 남이 나한테 주지 않은 건 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누어주는 것이 포함돼요. 예, 남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잘못된 성관계 하지 않는다. 이건 나아가서는 부부간이다. 그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까지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 안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여기는 거짓말 안 한다로 대표되어 있지만은 말에서 잘못된 걸 우리는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그 다음 욕설 안 하고, 실없는 소리 안 하고. 요즘 뭐 실험 소리 안 하는 건 좀, 이래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또 이제 뭐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술 안 마시는 걸 넘어서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개라는 게 보면은, 내가 상대에 대한 어째 보면 나도 보호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나는 부처님 말씀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내가 나를 안 챙기면 그걸 잘못된 거로 봐요. 허물이 있는 거로 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풍족하게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허물이 있는 거로 딱 그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돈이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데도 안 도우면 그것도 허물이에요. 자기 안 챙기는 것도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도 못 챙긴 사람이 남을 어떻게 챙깁니까? 자기도 못 챙긴 사람이고 남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안 챙긴다는 건 자기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못 보는 사람이 남 필요한 거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언제나 보면 나를 챙기고 그 다음에 남도 챙기고 이제 그래 볼 때 이 오개라는 게 이제 그걸 적극적인 의미에서 잘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거고, 그러면 그 상대가 좋은 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보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든지 뭐 표현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오개가 이제 잘 보면 이 불교 정신질의 두 번째 원리인 나도 좋고 세상의 이치를 잘 실천하는 길이 돼요. 예. 그럼 제가 이제 그 오개 중요한데 오개도 받고 뭐 상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받기 전에 제가 뭐 어려서든 뭐 그 전에 예를 들면 어려서 이제 뭐 들과 논 뛰어다니면서 개구리도 죽이고 개미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오개 뭐 그런 이제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저질른 거니? 저질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저질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보면 악업보다도 선업의 힘이 강해요. 선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면 지금부터 선업을 자꾸 지으시면 이제 선업 중에 최고의 이제 선업을 잘 지으면 예류자가 되면 옛날에 나쁜 거 한 것이 혹시 나쁜 데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류자가 되면은 악체는 안 태어나요. 네, 네.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3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업설이 나오나 보다. 뭐가 업설이지? 막 이러면서. 3장이 사실 업설이에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업설 뭐야? 이렇게 봤는데 근데 결국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 환경, 무생물, 또 생물, 또 사람 이런 존재들이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해의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내 마음의 어떤 전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업설이 뭐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내 마음의 태세를 달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되게 심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진정한 심리학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어디 업설이 또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말씀드려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설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 결과가 업설이에요. 어떤 뭘 하면 그것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업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것이 원인 결과잖아요. 이게 업설이에요. 근데 이제 업설하면 너무 불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냥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라고 내가 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불교랑은 굉장히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종교가 다 달라도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이제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따라 하면은 그에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한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잘 보려면은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 세상은 이 나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고 나와 같이 또 생명 가지면 내가 아닌 존재가 있고 또 생명 아닌 또 뭐 어떤 자연 생명 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 속에 둘러싸여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가 보니까 내가 뭐 이래 딱 존재하는 순간부터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로 하는데 그때 그럼 내가 뭘 행위를 일으키는 것도 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하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또 괴로우니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다른 존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럴 만한 인과의 법칙상 살아온 뭐가 있잖아요. 뭐 태어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뭐가 되구나 하고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게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를 깊이 있게 정확히 하는 게 난 진정한 심리학이라고 봐요. 네. 그런 자기 경험의 토대에서 남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심리학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심리학은 난 좀 곤란하다 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복잡한 어떤 심리의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나 뭐 그것도 나는 훌륭한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 초기 불교 또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태동한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심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또 이상심리라는 거는 왜 이상한 심리가 되나? 왜 문제가 생겼나? 그거를 이제 정확히 보려고 그런 이상심리도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래 보면 이상심리는 항상 정상적인 요 심리에서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다 보면 이상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리로 있나를 잘 이해하고 거기서 괴로움을 줄이는 쪽으로 하면 이상심리로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걸 심리학이라 본다면 지금 말하는 불교 정신치료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그 심리학이고 검증된 누가 봐도 마음을 열은 사람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어떤 심리학은 아무리 마음을 열고 머리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전에도 우리 방송할 때 했지만 프로이드가 쓴 무엇이게 관하여 읽으니까 나도 그동안에 불교 수행도 많이 하고 많이 관찰했는데 이래 그 프로이드가 말한 걸 따라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심리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 희망은 앞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 이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심리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